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2017년 홍콩에서 돌연 실종된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던 밍텐그룹, 투모로우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밍텐그룹의 이 샤오젠화 회장이 조만간 중국 상하이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0일자에서 중국 재계의 거물이었던 밍텐그룹 샤오젠화 회장의 근황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같이 보도를 한 겁니다. 1990년 베이징대를 졸업한 이 샤오젠화 회장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캐나다 시민권과 홍콩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투자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 워런 버핏을 롤 모델로 삼고 중국의 금융업계가 급성장하기 이전에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에 부동산과 농업 이런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넓혀가면서 부를 일궈 나갔습니다. 그의 급작스런 이 성공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 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이 있다. 이런 소문도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샤오젠화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홍콩의 고급 호텔이죠. 포시즌스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에 의해서 휠체어를 타고 얼굴을 덮은 상태로 납치돼 가지고 중국 본토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밍텐그룹은 당시에 이 샤오 회장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본토에서 뇌물과 돈 세탁, 불법 대출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섰습니다. 실종 3년 후인 2020년 7월에 밍텐그룹은 위챗을 통해서 샤오 회장이 중국 본토에 있으며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회사 측은 그 글마저도 뒤늦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밍텐그룹 관계사가 지배주주와 지분 정보를 은폐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샤오 회장의 실종 배경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샤오 회장의 자산은 매각됐거나 압류됐고 그가 설립한 밍텐그룹도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달러에 이르던 4개의 보험사, 2개의 신탁회사, 또 2개의 증권회사하고 선물회사를 중국 당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영기업화 시켜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져갔다 하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샤오 회장이 무슨 혐의로 기소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불법 대출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이 샤오 회장의 형인 샤오진화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 중국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면서 당국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이 캐나다 국적인 샤오 회장의 실종 당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만은 이 중국 정부는 샤오 회장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 이 핑계를 대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샤오젠화 회장의 재판은 상하이에서 이번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찍히면,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에게 찍히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을 실종공화국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11월 24일 실종 드러난 중국의 민낯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153회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으로 출장 갔다가 실종된 후에 나중에서야 중국 당국에 의해서 뇌물 혐의로 체포된 것이 밝혀진 멍홍웨이 스토리를 다루면서 이 멍홍웨이가 장쩌민 계열이기도 해서 이 중국 공산당 내에 시진핑의 반대편에 있는 유력 인물의 제거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중국 내에서 최고의 스타이자 유명인들인 마인이라든지 판빈빙, 자오웨이, 펑샤이 등을 비롯해서 중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안팡보험, 푸신그룹, 밍텐그룹 같은 대기업 총수들의 실종 사태를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국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들도 연이어 실종된 부분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실종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문사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하이난 항공이 속해 있는 하이양 그룹의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인데요. 왕젠이
프랑스 휴양지에서 실족사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심기를 거스름으로써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유명 인사들에 대해 포브스지도 지난해 1월 9일 특집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포브스가 다룬 실종된 경제인들 가운데는 중국의 부동산 거물인 런치장도 있습니다. 이 런치장은 2020년 3월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글에서 시진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광대라고 칭한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 게재 이후에 런치장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7월 중국 공산당은 그의 당적이 박탈됐고 재산은 몰수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9월에는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시진핑을 비판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에서는 관료나 기업인, 유명인사 누구든지 지도세도 모르게 당국에 끌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기업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이 숙청당하고 또 실종까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단정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 대표적이죠. 이 마윈이 중국 공산당 눈밖에 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렸던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그러면서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 경연 시합에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특히 마윈이 이런 발언을 하는 바로 그곳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이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의 당국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 이게 바로 심기를 거스르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 안 해도 시진핑 주석은 마윈과 같은 IT 기업을 주시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 알리바바 그룹의 힘이 중국 공산당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이 공산당을 능멸하기까지 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곧바로 마윈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당 기간 동안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및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중국 인민을 선동하고 더불어 제재를 흔든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사라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공산당 체제, 특히 당 중앙에 대한 비판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디지털 감시망을 통해서 이 중국 내의 모든 말과 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 SNS는 철저하게 통제가 됩니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 체제에 불만을 품은 글들은 곧바로 삭제되고 또 글쓴이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 지도자층이라든지 상당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언이 나오면 즉각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실종된 이들이 많은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스스로 제2의 마오쩌둥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사회는 이미 마오쩌둥이 행했던 바로 그 2022년판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의 뉴요커지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회기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요커는 시진핑의 문화대혁명 회기는 한마디로 국가 이미지보다 중국 내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 시기 들어서 실종이 빈번해지니까 미국의 마이클 캐스터는 시진핑 시기에 실종 피해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실종 인민공화국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캐스터는 시진핑 시기에 실종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 권력에 의한 강제 실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실종 사태를 지적하면 중국 정부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중국의 의법치국,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를 관리한다 그런 말이죠. 이 의법치국을 강조하면서 내정 간섭이라 이렇게 반발합니다. 이렇게 모렴치한 국가가 바로 G2라고 말하는 중국의 본 모습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